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굉장히 많은 고민 사연을 보내는 분이죠. 자, 팩스 디제님께서 고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연을 보내주신 팩스 디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뭐 또 썰 들어오고 또 제의 들어오면 또 하든가 해야죠. 자, 돌아온 붕어 형님께 아직 방에 못 들어가고 대흥동 근처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오늘 홍대 근처에 가서 길을 뚫었습니다. 크로마츠 티타늄 귀걸이를 구입하여 착용하였습니다. 귀뚫버진 점원 누나가 일주일간 용고 바르면서 물이 닿지 않게 관리 잘하라고 합니다. 한 달 전쯤 머리는 딥블루 색으로 염색을 했고 이제 귀에 피어싱 귀걸이를 하고 나니 고등학교 시절까지 조용하고 차분했던 원래의 모습과 영영 입으라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앞으로도 펼쳐질 또 다른 일들이 기대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보수적인 아버지 앞에 이런 외모를 마주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방에 있는 친구가 형, 왜 그랬어? 그럴 것 같아 못 들어가고 배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붕어 형님, 그냥 이 흐름대로 나가볼까요? 한편으로는 기대감과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과 섭섭함이 교차합니다. 넥타이도 구입했고 플랫커츠 B18 블랙로우 청바지도 샀습니다. 여러분 저게 뭔지 모르겠죠? 넥타이하고 했는데 이거 메모장은 파일 첨부가 안 돼가지고 일단 이 귀걸이 낀다고요? 잠깐만. 일단 요거 여러분들한테 화면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캡처를 떠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여자분이 쓰는 거 아닌가? 남자가 이런 귀걸이 착용한다고? 좀 놀랍네요. 넥타이도 좀 잠깐만. 아니 이런 넥타이를 그 학원에서 하라고 합니까? 잠깐만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네. 왜냐면 보면 놀리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남자분 보고 남자분이 이걸 한다고? 이거를 샀대요. 자 요거거든요. 자 귀걸이하고 넥타이입니다. 넥타이가 나 이런 넥타이 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당황스럽네요. 엄청 튀죠. 아니 근데 학원에서 이렇게 하래요. 학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머리는 파란색을 염색하고 파란색 염색하고 이 넥타이에다 크로마치 귀걸이까지. 이거 무슨 이거 완전 아이돌 컨셉으로 하라는 거네. 님보가 그러니까 님보 그거네. 학원에서 넌 그냥 아이돌이 되라. 넌 이제부터 방탄소년단이다. 자, 이 모델이 있을 텐데 분명히 이거 학원에서 하라는 이유는 이렇게 똑같이 한 연예인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분명히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 이 헤어스타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학원에서 그 BTS 멤버 중에 하나 딱 집어서 너 얘하고 똑같이 맞춰라. 비슷하게 해라. 참 특이하네요. 아니, 여러분, 수능 가르치는 학원에서 강사를 하려면 이렇게 코디를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저분이 지금 이제 강사로 일을 하시는데 일반 학원이 아니라 대치동이 대치동. 강남구 대치동.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1번지. 교육으로 가장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일단 알겠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제가 봐도 당황스럽네. 자, 이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달 전쯤 머리는 딥블루색으로 염색을 했고 이제 귀에 피어싱 귀걸이를 하고 나니
고등학교 시절까지 조용하고 차분했던 원래의 모습과 영영 이별하는 것 같아. 그러면 계속 평생 가지고 가시려고 했어요? 고등학교 때 모습을 죽어서까지 꼭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까? 고등학교 때 그 모습을 쭉 가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쭉 가져가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변화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안 변하고 뭔가 문제점이 있는데 고치지 않는 것도 문제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쯤 또 다른 나로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네. 범생 컨셉으로 계속 갈 줄 알았다고요? 범생 컨셉으로. 제가 딱 범생 컨셉인데, 얼굴 보면. 그런데 님도 평생 그렇게 할 게 아니잖아. 지금 디젤님 잘 들으세요. 님이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지금 이런 뭐 파란색 머리도 하고 귀걸이 뚫고 저 넥타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것도 영영하는 게 아니잖아. 나중에 되면 못할 거예요. 나이가 차면. 나이가 차서 저거 하면 청승 맞을 겁니다.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님이 젊고 아직 뭐 아직 그 고등학교 때 케빈 아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 고등학교 때 어떤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니까 아이돌 컨셉을 작아도 무리가 없다 생각이 된 거. 그래서 저렇게 약간 과감한 좀 헤어스타일과 패션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것도 어 이게 님이 현재 하는 패션과 개성도 지금 안에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되면 그런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범생으로 살면 어 그런 후회를 할 수 있어요. 어떤 후회를 하냐면 나도 한 번쯤 좀 공부하지 말고 또 여행도 좀 갔다 오고 좀 망돌아 볼 걸. 나도 좀 노도도 많이 댕길 걸. 나도 이렇게 좀 헌팅도 좀 하고 다닐 걸. 막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나면 나중에 나이 지나고 나서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범생으로 살고 그냥 뭐 조용하게 지내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을까? 어, 나 왜 그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범생처럼 가만히 있기만 했을까? 어, 만약에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범생으로 살기보다 좀 과감하게 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살 것 같은데 그런 후회가 들어와요. 나이가 지나면 제 나이 되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 평생 이렇게 산다는 것도 아니고 디제이님 평생 머리 염색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 염색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남들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한테 불쾌감 준다고 남들한테 민폐를 끼치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 이거 지금도 님이 나이가 어리니까 학생이니까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사회 나오면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해요, 디젤님. 내가 언제 이렇게 아이들 컨셉으로 학생들 가르치고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경력 쌓이고 하면 나중에는 이제 보통 사람들처럼 깔끔하게 하는 거죠. 트렌드의 최전선에 있는 방에 있는 친구도 놀랄 것 같다고요? 아니, 괜찮아요. 놀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쾌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놀라긴 한데 그걸 가지고 막 형 이상해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형도 이렇게 뭔가 좀 일탈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형도 이런 면이 있구나.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한결같이 지내는 것보다는. 민성이도 제 예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 디제님 보고.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약간 고인물 같다고. 디제님 보고. 혹시 민성이도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님한테? 형 너무 정해진 틀 안에서만 사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잖아요. 이런저런 경험하고 나이 먹자. 그러면 후회합니다. 대부분 후회해요. 아, 나도 좀 염색도 하고 좀 꾸며보고 좀, 어, 사람도 만나고 좀 해볼 걸. 괜히 방 안에 갇혀가지고 이게 뭐한 짓이냐. 나이만 차고. 젊은다는 게 뭐,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 순간뿐인데, 그 순간에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 안에만 갇혀가지고, 어, 범생처럼 있는 게 과연 맞는 걸까? 그리고 이미 실행한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밀고 나가세요. 자, 이미 저질렀잖아. 이미 질렀잖아요. 디젤님. 이미 다 해버렸잖아. 어? 이미 했는데 뭐가 두려워요? 아니면 하지 말았어야지. 이미 다 한다 해놓고 다 실행 옮겼잖아요. 그럼 하면 됩니다. 계속 하면 돼요. 하면서 부딪히는 것도 극복하면 돼요. 단지 그거죠. 디젤님이 두려운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살면서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24년 평생 동안 살면서 뭔가 이탈이란 건 해본 적이 일탈 근처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그 내 나름대로 굉장한 어떤 진보를 한 거죠. 갑자기 확 변하니까 나도 놀랬고. 근데 이게 일단 밀고 나가세요. 자신감 있게.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합변하면 분명히 당황하거나 어색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져요. 자꾸 보다 보면. 어, 뭐 처음에야 어설프고 본인 모습이 믿기지 않겠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 자연스레 바뀌게 됩니다. 인간의 동물이 뭡니까? 환경의 동물이죠. 환경. 맨 처음에 그렇잖아요. 생산직 같은 데 가도 와 내가 이런 거지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이규대하면서 밤새가며 일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 어떻게 버티지 하고 하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니까 하고 있잖아요. 애는 범생인데 외모는 아이돌이 학원 고딩한테 재밌는 어그를 끌어서 반응이 너무 좋다고 원장님이 비용도 좀 후원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원장님 돈으로 한 거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한 것도 아니네. 사람이 이것저것 해보고 살아야 돼. 이것저것 너무 하나만 하는 것도 안 좋아요. 하나만 너무 경험하는 것도 아니. 이런저런 경험하면서 님 나이 때는 오히려 이런저런 경험하면서 이제 세상의 견물을 좀 넓히는 게 더 중요해요. 아 돈 남았다고요? 돈 남은 건 파란색 아닙니다. 아 남은 돈은 한시방이 아닙니다. 네 그냥 거기까지. 팅동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왕 이렇게 된 이상 한번 밀고 나가보세요. 밀고 나가봐. 그리고 여기 보면 한편으로는 기대감과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과 섭섭함이 교차한다.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어? 며칠 상간에 확 바꿔버렸는데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어.
여러분 있잖아요. 아, 이삼병이나 술이나 먹어야 된다고요? 이삼병 옆에서 뭐 합니까? 자, 탄도왕이 응답하라. 자, 탄도왕 응답하라. 탄도왕은 뭐 합니까, 옆에서? 탄도왕님은.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살면서 빡빡이로 머리 밀어본 적 없잖아, 빡빡이로. 근데 군대 가가지고, 우리 군대 가기 직전에 왜 입영소 근처에 이발소에서 머리 자르잖아요. 아, 지금 바뀌라고요? 머리 밀잖아요. 머리 밀고 깎아머리 되잖아. 그러면 거울 보면 적응 안 돼요. 눈물만 나와. 여러분 군대 입대할 때 기억 안 납니까?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겠지만 그래도 기억이 나잖아요. 살면서 한 번밖에 경험 못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나잖아. 살면서 이렇게 빡빡 잃어본 적이 머리를 바리깡으로 시원하게 쫙 밀면서 이 머리 만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놀래잖아요. 와, 이런 호구 같은 녀석이 나일 줄이야. 진짜 못생겼다. 특히 이발소 거울 많고 남자 얼굴이 굉장히 추하게 보일 때가 없거든요. 이상하게 이발소 거울도 하나같이 거지 같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가장 여러분들 정면으로 보기 싫은 얼굴이 그 이발소 얼굴이잖아요. 이발소 머리 깎고 머리 밀고 난 뒤에 내 얼굴이잖아요. 공감하십니까? 이병소 딱 들어가기 전에 그 근처 이제 이발소에서 바리깡 쫙 밀고 다 끝났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머리 봤을 때 진짜 이거만 불쌍히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대 들어갈 때 기대가 되는 것도 있는데 과연 여기서 내가 이 시커먼 남자들하고 어떻게 군 생활을 버티면서 또 생활할 수 있지? 그리고 부모님 없이 한 번도 내가 살면서 부모님 없이 살아본 적이 없는데 과연 내 혼자서 과연 빨래하고 어? 워커 따고 다 할 수 있을까? 훈련 다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잖아. 근데 하잖아 이게. 처음에는 좀 무서울 뿐 좀 익숙해지고 하면 이제 스타일 들고 하면 하잖아요. 사람이란 동물이 원래 그렇습니다. 디젤님. 단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설프고 뭔가 미숙하고 뭔가 내가 아닌 것 같고 예전 모습이 그립고 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 바뀐 만큼 적응하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 당연히 지금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고 당황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저렇게 변화를 줬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외모로 변화를 줬을 뿐이지 마인드 자체는 변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디젤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외모가 변화했다고 해서 성격이나 어떤 기본적인 가치관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마인드와 가치관 그대로 두되 외모만 변화시키는 거잖아. 외모도 변했다기보다는 헤어스타일하고 깃뚫은 거, 넥타이 이게 다잖아요. 집하고 가족하고 멀어지는 것 같다. 그럼 멀어져야죠. 그럼 평생 같이 살 것 같습니까? 아니, 평생 가족과 같이 살아야 돼? 오히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가족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산다고 하면 끔찍하지 않아요? 맨날 밥 먹는 거 가지고 맨날 잔소리하고 싸우고 바가지 긁고 간섭하고 어, 노크도 안 하고 문 열고 프라이버시랑은 1도 없고 그런 공간에 평생 같이 살려고요? 부모님하고? 오히려 성인 되고 이제 크면 내 공간 갖고 싶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어떤 품 안에 벗어나가지고 간섭 안 받고 밤늦게까지 좀 술도 마시고 싶고 놀고 싶고 누구한테 침해받고 싶지 않고 내 있는 그대의 삶을 존중하며 살고 싶고 그런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나요? 집하고 가족하고 당연히 멀어져야죠. 근데 멀어진다고 해서 이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리가 멀어진 것뿐 영영 못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집하고 가족하고 이제 이 나이 먹도록 가까워지면 안 되죠.
역으로 얘기하자면 아무리 가족이고 아무리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서로의 어떤 생활 반경이나 생활 가치관은 이제 서로 이제 각자 거리를 두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제 우리 성인 아닙니까? 성인. 군대도 갔다 왔고 군대를 갔다 오게 된 남자라고 치면 내 인생을 결정짓고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지,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훈련하고 겪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물론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 개입하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옆에서 지켜보는 걸로 끝내야죠. 그리고 디제님은 나는 대견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주변에 많은 분들 봤겠지만 아직까지 님 나이 정도면 그래도 부모님한테 좀 신세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직까지 부모님 손 벌리고 부모님 용돈 받아 쓰고 싶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님은 그래도 뭐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내가 벌어서 이제 내가 충당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성장이고 대단한 거예요. 왜냐?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많거든요. 님 그 대학교도 뭐 좋은 대학교긴 하지만 그 대학 다니는 학생들 보면 가난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알바도 안 해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하게 잘하는 사람들. 음. 뭐만 하면 돈 달라고 막 돈 붙여달라고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직 처리 안 된 거죠. 근데 님은 오히려 부모님의 도움을 안 받다 보니 처리 일찍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엄청 많잖아요. 기하게 잘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나중에 사회로 나가면 좋은 게 아니에요. 디젤님. 왜냐하면 사회라는 거, 우리가 사회라는 이제 영역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면 그 어느 누구 하나 나를 거들떠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직 사회라는 게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핏덩이를 막 존중해주고 그 사력 있게 봐주고 잘 이렇게 교육시켜준다? 없어요. 어? 목마른 사람 의문을 판다고 네가 하고 싶으면 알아서 기어야지 하면 스스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디제인도 아시다시피, 디제인도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가지만 웃긴 게 대기업 1년도 못 채우고 나온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본인도 알고 계시죠? 예. 한 3분의 1 이상이 1년도 안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 힘들게 들어간 대기업을. 왜 나올까요? 여기보다 더 좋은 데 갈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여기보다 더 좋은 데 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살면서 내가 뭐 남들 시키는 건 잘해왔는데 사회라는 걸 내가 들어가니까 내가 밖에서 잘하고 뭐 능력 좋은 거는 이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라는 게 보면 이제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수동적이라는 거죠. 수동적인 환경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뭔가 소중하게 봐준다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못하면 뭐라 하고 욕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거기에 멘탈이 이제 갈라지면서 힘들다 못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간 죽겠다, 병 걸리겠다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뭐 디제이님도 아시겠지만 디제이 나이 때 사실 가장 취약한 건 멘탈이거든요. 멘탈. 사실 디제님 나이 때 친구들이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애들 많아요. 근데 대신에 멘탈과 추진력은 상당히 약합니다. 사실 요즘 세대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존버잖아. 존버. 사실 존버 능력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야. 저희 시대의 존버는 당연한 겁니다. 버티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의 친구들은 그게 능력이 돼버렸잖아요. 왜 존버라는 말이 나왔겠어? 존버가 능력이라는 말이 나왔겠어? 존버를 아무나 못하니까 능력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못하고 나가 떨어지니까 소수만 존버를 하니까 그게 능력이 돼버린 거죠. 근데 왜 존버가 소수만 하겠어요? 다수는 나가 떨어집니까? 아직까지 부모님 품이 그랬고 뭔가 도와달라 하면 해결해 줄 것 같고 뭔가 좀 답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부모님이 해결해 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든 성인이 되면 내 스스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난 디젤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 본인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과정은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하라고 권유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지금 님이 헤어스타일 바꾸고 넥타이도 구입하고 귀걸이 뚫은 거 부모님이 하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한 거잖아, 내가. 물론 학원에서 추천한 것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내가 하겠다고 하고 오케이 하고 신행한 건 본인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책임과 어떤 그런 결과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런 경험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남들한테 없는 큰 자산을 갖는 겁니다. 보통 님 나이 때 들어라도 알바 한번 안 해봤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 태반이잖아요. 뭐 디제이님도 주변 사람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뭐 서울대나 연구대 나왔다고 해서 뭐 서강대 나왔다고 해서 뭐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그냥 수능 성적 잘 받아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대학교라는 게. 수능 성적을 잘 봤다고 해서 세상에 대한 견문이나 인생을 통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저한테 사연을 보내는 거잖아요. 님도 디젤님도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공부를 잘하고 하면 그래도 내가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좀 사기가 훨씬 더 낫고 세상을 좀 빨리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공부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상 나오고 나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공부하고 세상 알고 이렇게 살아나가고 겪어나가는 거 그런 부분하고는 좀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세상이라는 경험은 내가 부딪혀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부딪혀보기 전에 상처 입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가 경험하다 보면 맞을 수도 있고 상처 날 수도 있는데 그 나기 전에 이미 상처 입을 거 먼저 두려워해. 일 해보기 전에 빡세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어요. 해보기 전에 빡세다는 성격을 빡세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하고 나서 내가 충분히 겪고 나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는 내가 취업 사이트 같은 거 봐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게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빡세다고 이건 아니야. 빡세기 때문에 안 돼. 근데 자기가 빡센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왜냐하면 빡세다, 힘들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주관적이라서 남들이 힘들다고 할지언정 내가 버티면 또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만의 개인적 능력치와 경험치나 체력이나 어떤 근로 조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회사를 다니더라도 서울 본사에서 다니는 거하고 지방에서 다니는 거하고 소도시 다니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같은 경찰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서울 가장 바쁜 번화가에서 근무하는 거, 서울 홍익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거하고 저기 시골에서 근무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시골 근무하면 정말 이거 완전 경찰관이 맞을까 생각할 정도로 일이 없어요. 예. 근데 홍익지구대는 일손이 모자라요. 피곤하고. 왜냐? 그 홍대에 있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일거리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일거리 만들어주잖아요. 지금도 아마 지금 불금이네. 불금이면 지금 또 길바닥에서 또 퍼질러 자는 또 남자 아가씨들은 특히 안젤리카는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불금이잖아요. 불금에 홍대 새벽에 가잖아요. 벤치나 바닥에 쪼그리고 자고 있어요. 엎드려서. 젊은 아가씨가. 나 노숙자 같은 노숙자도 아니에요. 그 마포구 동교동. 예. 홍대 있고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홍익지구대 그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막 깨워가지고 이제 차에 태우고 있어. 그 지구대로.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지구대 직원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주변에 쓰러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그거 매일 한다는 거잖아, 매일. 와, 그거 보면서 그거 보면서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긴 했는데
아무튼 그것도 안전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도 별탈 없으니까. 아무튼 이게 사람이 어린 나이 때 경험해주는 교육은 굉장히 큽니다, 이게. 특히 그런 내가 어떤 강사로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커요. 뭐 디제이님도 아시겠지만 디제이님이 아마 제가 하는 말에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 님 나이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너무 과잉보호를 받고 있다는 생각 안 듭니까? 너무 온시적인 하처처럼 아무런 경험 없이 너무 좋은 것만 봐야 되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경험이라는 것도 너무 편식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듭니까? 너무 그냥 확 이제 너무 좋은 것만 확실한 것만 잡으려고 하고 불확실하거나 뭔가 좀 아니다 싶은 건 안 잡을 아예 그냥 시도조차도 안 하려고 하고 며칠 경험하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그때서 접어도 되는데 아예 경험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나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해보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간두는 거하고 아예 안 해보고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 얘기 듣고 그냥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님은 그래도 실행에 옮겼잖아요. 그 비슷한 나이 또래 애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그게.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나중에 한 27, 8 나이가 차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이제 눈뜨기 시작하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 학생이기 때문에 대학교 간판이 중요하고 뭐 키나 외모가 중요하고 그렇죠. 근데 뭐 나와서도 중요하긴 한데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변수가 많습니다. 이 사회에 나오게 되면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이 대학교 간판과 어떤 학점으로 이렇게 그것만으로 이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죠. 나오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내가 학교 생활 잘했으니까 회사에서도 잘하겠지. 근데 학교 생활 잘했던 사람이 회사 생활 잘한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학교 생활 잘했던 사람이 회사 가가지고 너무 달라가지고 딜레마에 빠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경험은 연봉 1억만 생각한다고요? 지금 학생들요? 그럼 연봉 1억이 쉽냐 말이죠. 근데 막상 졸업하잖아요. 연봉 1억이 아니라 연봉 한 4천만 원만 되더라도 4천만 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연봉 1억이 세금 때문에 620만 원입니다. 예, 620만 원. 근데 누가 대학교 갓 졸업한 사람 620만 원 떡하니 주겠습니까? 사기업에도 620만 원 받으려면 최소 못해도 대기업 사장 정도는 달아야 받을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차장이나 부장. 근데 그거를 졸업하자마자 받는다고요? 누가 준대? 연봉 1억짜리 직장이 뭐 흔합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없어요. 하다못해 연봉 4천만 원짜리 뭐 신입사원 뽑는 것도 줄 서가지고 엄청난 경쟁을 통해서 가까스로 들어가는데 그만큼 세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1억 벌기가 쉬운 줄 안다는 겁니다. 개나 소나 1억 10억 하니까 정말 쉬운 줄 아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10억 넘어가니까 정말 뭐 10억이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평생 이래도 10억 근처도 못 가는 사람 허다해요. 10억 문턱도 밟지 못해요. 그리고 그 나이 때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돈 많이 주면 다 좋은 줄 압니다. 연봉 많이 주면 무조건 다 좋은 회사인 줄 알아요. 연봉 많이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회사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삼전 같은 게 연봉을 제일 많이 주잖아요. 예, 가장 대학교 학생들이 관심이 높고 그만큼 굴려요. 그만큼 존나게 굴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회사 이윤에 자기가 받는 연봉이 한 4-5배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엘리트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합니다. 예.
아마 그 삼전 다니는 그 선배분 얘기 들으셨나 보는데 아마 퇴근하고 나서도 4시간 못 가질걸요 아마. 퇴근하고 나서 일감을 들고 온다거나.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삼전 다니신 분한테. 52시간 때문에 회사에서 일을 못 한대요. 일을 못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일을 들고 와서 집에서 한대요. 말은 52시간인데 오히려 그게 더 지옥인 거야. 차라리 회사에서 일하라 하면 회사 일하는 분위기가 나니까 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나사가 풀린 상태에서 졸린 상태에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더 능률이 떨어지는 거야. 겉으로 봤을 때 52시간이 맞는데 잘 들여다보면 52시간이 아닌 거죠. 네. 그만큼 돈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게 돈 버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돈을 그냥 지갑을 그냥 열지 않습니다. 다 힘들게 번 돈인데. 여기서 자기 돈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오히려 난 그 디젤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부모님 돈을 전혀 못 받고 있잖아요.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살아갈 궁리를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성장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앞서가는 겁니다. 왜냐? 아직도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참고로 제가 신기한 거 얘기해 줄까요? 제 방송에 자주 오시는 그 서울대 출신 분 있거든요. 서울대 콩공 나오신 분. 그분 하이니스 연구원으로 이제 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서울대 콩공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어떤 말씀 하시냐면 자기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80%는 꿈이 없대요. 나와서 뭐 할지 모르겠대. 근데 실제로 그게 맞았어요. 제 방송에 또 서울대 공대 출신 그 2명 있는데 걔네들도 방하고 있어. 나와서 뭐 할지. 나중 대한민국의 수재 소리 듣고 그 학교 갔을 텐데 나와서 뭐 할지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1등 되는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그 학교보다 좀 레벨이 낮은 학교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 쪽 점점 내려가서 지방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엄청 많겠죠. 자, 뭘 해야 될지보다 저는 방세도 내야 되고 당장 급해서.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야. 사람이 꼭 무조건 뭐 희양찬란한 어떤 미래가 있다거나 어떤 무조건 비전이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살 방법을 스스로 만드는 거, 내가 내 의식주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당장 찾는 거, 그게 진짜 진단한 능력이에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 무조건 대기업 가야 되고 무조건 돈 많이 버는 직장 가야 되고. 근데 그게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엄청 걸릴 수 있는 거. 그 중간에 그냥 마냥 놀 거냐는 거죠. 지금 젊은이들의 취업 공백이 점점 길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길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중간에 뭐 하는 게 뭐 자격증 취득 말고 마땅히 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님은 그거 자체만으로도 현명한 거예요. 당장 내가 이 혼자 살면서 들어가는 돈은 내 스스로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잖아. 자, 지금 님 대학교 다니는 그 동기나 뭐 선후배들 중에 내 스스로 해결이 가능한 사람이 많겠으면 해결이 불가능한 사람이 많겠어요. 해결이 불가능한 사람이 90% 이상일 겁니다. 특히 서울이기 때문에. 근데 님은 내 혼자서 내가 지금 벌이만으로 이 대학교 방세와 그 이 마포구 생활하면서 드는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 아마 대다수가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어 학자금 대출 받을 텐데 학자금 대출. 그리고 지금 내가 요즘 대학생들한테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좋은 대학교를 다니든 나쁜 대학교를 다니는 간에
이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디젤님이야 좀 능력이 있으니까 좀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 얘기하면 그거 뭐 졸업하고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코베이는 거거든요. 왜냐면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만 대출받는 게 아니라 방세하고 생활비도 같이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등록금만 해도 금액이 큰데 이제 생활비까지 대출해버리면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1,000, 2,000 우습게 넘어가 버리거든. 그 나중에 졸업할 때 4천, 5천의 빚이 생겨요. 갚으라고 이제 한국 자나대에 푸시가 계속 들어오겠죠. 근데 취업이 안 됩니다. 취업이 안 되고 당장 뭐 인턴으로 번 돈은 그냥 당장 생활비를 다 써버려요. 어떻게 돈을 메꿉니까? 그리고 학자금 대출도 금리가 센데 이자 계속 오를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님은 그런 식의 패턴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어, 내가 내 살길을 스스로 해결한다는 게 그것도 어린 나이에. 아, 소득 기준이 안 된다는 건 그만큼 소득을 많이 받는다는 거겠군요. 아, 국가장학금 얘기하는 거죠. 소득 기준이 초과한다는 거죠. 예. 저 소득 기준이 안 된다는 게 수익이 너무 적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수익이 더 많아서 초과해서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기만자입니다, 저분. 네, 기만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님의 어떤 가정 환경이면 솔직히 부모님한테 손 벌린다거나 부모님한테 도움을 좀 바래도 되는 거잖아요. 좀 의지해도 되잖아. 근데 의지 안 하겠다는 거죠, 스스로. 의지 안 하고 좀 약간 고생이나 하더라도 내 스스로 가시밭길을 가겠다는 거잖아요. 고생길을 선택한 거잖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은 부모님이 경제력을 쥐고 있으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부모님한테 굴복해가지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굴복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굴복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님처럼 확실하게 어떤 그런 소득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다 보니까 대학교를 다녀서 공부하는 거 다 돈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내주는데요? 부모님이 보내주시잖아요.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잖아요. 님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만약에 어떤 적당한 어떤 일자리나 밥벌이 못 구했으면 부모님한테 저 부모님 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의사하기를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다시 재수학원 다니겠습니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아버지 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수든 십수든 그냥 한감 넘을 때까지 한번 될 때까지 할 테니까 좀 뒷바라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님도 해봤겠지만 공부를 해봤겠지만 의대까지 가는 그 성적을 많이 그 달성한다는 게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건 님도 알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의대 이제 의치한 정도 가는 거는 나름 재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부로서 머리가 되니까 간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뭐 단순 반복 암기 잘해서 간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영역을 초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입시 공부하느니 컵라면 먹으면서 수업이나 폭차 모자 헌팅 포차 간다고요? 근데 아무나 못 가죠. 그냥 아무나 못 간다는 거죠. 제가 잊을만 할 때마다 방송에서 꺼내는 그 사연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예전에 고민 사연 받았던 게 있어요. 그 친구가 재수생이었어요. 방송에서 아마 언급을 정말 많이 해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그 친구가 의대에 붙었어요. 의예과에 붙었습니다. 수도권에 그러니까 서울 쪽에 있는 의예과에 붙었어요. 왠지 단대일 것 같은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박수 쳐야 되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한테 붙었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겁나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네, 스카이가 아니라서. 스카이 의대가 아니라서 분명히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분명히 아버지가 해초리 들고 때리고 다시 삼수 봐가지고 제대로 공부하라고 시킬까봐 얘기를 못 하겠대요. 정말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거. 웃긴 게 재수가 아니라 작년 수능 봤을 때도 의예과는 합격을 했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굉장히 맞았대요. 다시 공부해서
수능 불합격 해가지고. 그래서 재수를 해가지고 붙었는데 얘기를 못하는 거. 또 맞을까봐. 아, 정말 사연이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이 봐도 못 믿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니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다시 삼수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왠지 삼수하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어떤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어봤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니까 의사래. 근데 왜 의사 집안들이 왜 자기 자식한테 왜 이렇게 매정한 걸까? 좀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의외로.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좀 친절한데 자기 자식한테는 한없이 냉정한 사람 같아요. 아버지도 내가 봤을 때는 평판은 좋을 겁니다, 디젤님. 예. 근데 내 자식한테는 좀 냉정한, 한없이 냉정한. 디젤님 공감할 거예요. 아버지가 대학병원, 그러니까 병원 과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 스카이 정도 되는 병원의 과장이에요. 그럼 권력 어마어마하게 높겠죠. 어머니도 그 정도 되는 과장급이에요. 그러니까 병원 집안, 의사 집안이죠. 의사 집안.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 공부 못하겠어. 그냥 여기 학교 다니고 좀 이제 그만 끝내게 해줘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또 웃긴 게 뭐냐면 아버지 말이 많으니까 아버지 말 따르라고. 거역하지 말라고. 와, 나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당사자가 아닌데 한숨이 팍 나오더라고요. 아버지한테 그 혁티를, 아버지한테 혁티를 굉장히 많이 맞았대요. 채찍처럼 이렇게. 허리띠 찬 거 뭐 무섭대. 아니,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런 공포감을 가지면 어떡합니까? 와. 과연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의사 되면 행복할까? 자살하려고 메틸 알코올 마셔서 시력도 조금 안 좋아지고 나서 군입대하면서 집 떠나기로 마음먹었다고. 다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디젤님. 그런 마음 먹으시면 안 돼요. 근데 나는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이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아무리 자기가 자식한테 애정어린 마음을 쏟았다 하더라도 그건 당연한 거고 자식의 선택이 부모의 뜻과 맞지 않더라도 나는 존중을 해줘야 돼. 그게 나쁜 길이 아니라면 존중을 해줘야 돼. 무슨 디젤이 무슨 뭐 남들한테 해코지하고 뭐 윤리적으로 안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일을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는다고 무시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타입이 안 되면 나와야 돼요. 디젤이 말대로 나와야 돼. 그게 대화로서 풀이가 안 되고 서로 갈등의 고리만 삼는다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디젤이면 잘 나오신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항상 아마 마음 한켠에는 그런 생각 가졌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과연 내가 불효자식이 아닐까? 불효자식 아닙니다. 꼭 부모 자식 사이가 같이 살아야 되고 우애 좋고 우애 좋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에 지천에 많이 깔렸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가정에서 부모 자식끼리 사이가 좋은 가정 찾기가 더 힘들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보면 겉으로는 화목한 것처럼 보여도 이 베일에 가려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게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신고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신고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냥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여기는 게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가정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이 뭐 제정이 되고 뭐 가정폭력 한 사람들 뭐 수갑 찬다고 하더라도 깜방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동생한테 미안하다고요? 저 대신 재수하고 있다. 동생은 남동생이에요? 왠지 남자 동생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또 여자 또 딸내미한테 또 저렇게 못 시키거든. 보통 남자들은 저렇게 시켜. 남자들한테. 예. 보통 딸내미는 뭐 미술 하고 싶어? 그래 미술 해줄게.
예, 남동생. 맞아요. 이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꼭 보면 유독 남자들한테 냉혹해요, 이게. 특히 그 우리나라 아직 그런 거 있죠. 장남이 잘해야지. 야, 우리나라의 가정은 장남이 잘 나가야 밑에 동생 따라 배운다. 아직까지도 이게 있어. 이게 장남 우선주의. 장남이 모든 걸 책임지고, 장남이 집안의 기둥이 돼야 되고, 모든 집안의 거사는 장남이 책임져야 된다. 이 대한민국 장남 문화 제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도 장남이기 때문에. 이 없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장남 문화. 장남이 도대체 뭐길래. 동생이 카톡을 저한테 욕한다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재수하는 거라 하면서. 그래, 너는 형이랍시고, 어? 혼자서 그렇게 살길 찾아서 가니까 좋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 데리고 갈 거면, 나도 데리고 가지. 니 혼자서 살기냐? 어? 혼자 런에서 행복하다고요. 그럼 답장하세요. 너도 런 하라고. 너도 나와. 어? 너도 나와가지고 나처럼 먹고 살기 만들어. 나라고 쉬웠는지 알아? 어? 나라고 쉬웠는지 아냐고. 너도 능력 있으면 나와서 먹고 살면 되잖아.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어? 야, 네가 자꾸 오냐오냐 하니까 부모님도 지금 고집 못 걷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너도 한번 보따리 싸들고 한번 나와봐. 어떻게 된다니까. 나도 맨 처음엔 두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디젤님, 남들이 봤을 땐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본인이 봤을 때 좀 걱정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가면 이게 큰 재산이 돼. 큰 재산이. 큰 재산이 됩니다. 뭐 장녀한테도 그런 거 강요하는 게 있긴 해요. 근데 장남이 유독 심한 게 뭐냐면 보통 여자는 어떤 게 있냐면 여자는 시집 가면 끝이라는 생각이 가지고 강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장남이 이게 왜 심하냐면 보통 장남이 뭐랍니까? 집안의 모든 행사를 다 책임집니다. 제사, 벌초 다 책임져요. 저 벌초 매년 갑니다. 예초기 들고. 미쯔비시 예초기 들고 매년 가요. 맨날 갈 때마다 힘들어요. 말이 선산이지 그 정글입니다. 아마존이야 아마존. 맨날 예초기를 길 뚫어서 가야 돼. 뱀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예. 그리고 장수 말벌에 물린 적도 있어. 근데 가야 됩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볼초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힘들어요. 갈 때마다 힘들어. 안 힘든 적이 없어. 왜냐하면 이제 발길이. 예? 저는 아버지 친구분 변호사님한테 상소 포기 갔었다고요? 아 진짜로? 이거 반 남인데? 와 대단하시네요 디젤님. 와 아니 저거 쓰는 게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보통 부모님한테 유산이라는 걸 많이 팔아자 우리나라 사회에서. 와 보통 저거 쓰는 거 쉽지 않거든요. 말이 저게. 그리고 아버지가 보통 상속 포기 같은 건 보통 아버지가 빚 있는 경우 보통 쓰잖아요. 빚. 보통 상속 포기가 쓰는 경우는 아버지가 빚 엄청 져가지고 빚쟁이한테 쪼들리는 경우. 자식한테 이제 누가 되면 안 되니까 상속 포기가 쓰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죠. 상속 포기는. 근데 저번 같은 경우에는 저분은 집이 넉넉하고 아버지가 능력이 좋은데 그 재산을 내가 물려받기 싫다는 거잖아. 아버지한테 손버리기 싫다는 거잖아. 저한테 10원 앞으로 안 줘도 되니까 저 그냥 놔두세요. 그냥 없는 자식으로 치시고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까? 와. 사실 이 대한민국 세상에서 부모의 능력,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그런 재산을 안 물려받고 생활한다 자체가 대단하기도 하면서 정말 빡시거든요. 그것도 저분은 서울이자 서울 마포예요, 마포.
지방도 아니에요.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에서 저 서울 땅에서 그냥 무일푼으로 내가 스스로 능력으로 먹고 산다는 거잖아. 와, 멋있네요. 진짜 멋있네. 저분이 그러니까 그만한 능력 내가 먹고 살 자신 있다. 자신 있으니까 그깟 재산 안 주셔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와. 아니 그런 마음을 먹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마음은 그렇게 먹고 싶은데 막상 실행 안 되잖아. 어? 아무리 부모님 싫어도 막상 돌아가실 때 유산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정서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자식끼리 유산까지 싸우잖아요. 몇 푼이나 더 받으려고. 아니면 나중에 뭐 그 상속 같은 거 이제 서류 해가지고 공주돈 받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어. 혹시나 모르니까. 요즘엔 공주돈 많이 받는다고 하죠. 미리 적어놓고. 야. 근데 저는 디젤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이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고 내가 기꺼이 응할 자신이 있으면 저는 응원하라는 거죠. 응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내가 불만이 없고 좀 힘들긴 하지만 불만이 없고 오히려 이렇게 살아서 공증까지 받았다고 빼박을 못하겠네. 진짜 대단해요. 공증까지 받았으면 이거 거의 그냥 법적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 네. 중간에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서류 어떻게 해가지고 종이 쪼가리 받아 찢잖아요.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아무 소용 없어. 진짜. 이 서류 찢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어디 서류 찾아가지고 문서 찾아가지고 이제 뭐 종이를 찢고 태워도 소용 없습니다. 공지 받았으면 끝났네 이제 뭐. 야, 저런 선택을 한다는 게 정말. 근데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저는 부모님한테 신세한 제 자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그래도 제 능력 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나갈지. 야, 잘 돼야겠네 우리 디젤님이. 잘 돼야겠다 디젤님. 열심히 하세요. 보란듯이 잘 되면 좋잖아요. 보란듯이 잘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페라리 몰면서 아버지 용돈 좀 하시라고 어, 봉투 하나 던져주고 가면 참교육이겠네. 야, 아버지 좀 차 좀 바꾸셔야겠다. 차가 저기 뭐냐? 아유, 참. 아버지 그런 차 타면 의사로서 무시당해요. 하면서. 수십억가 바꾼 크로마치 귀걸이라고요. 와, 정말 별의별 사람 다 있다. 진짜 썰방 하면서 내가 진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봤지만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있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썰방의 매력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이 라디오 감성으로 이런 우리가 좀 실제로 만나볼 수 없는 사람들 얘기를 속속들이 듣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썰바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와. 어떻게 보면 아버지 말 듣고 또 편하게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거부한 거잖아. 난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고 자신 있다는 거네. 잘 되셔야 됩니다, 디젤님. 열심히 하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잘 되셔야 돼요. 제가 응원할게요, 디젤님. 지금이야 좀 어설프고 지금 거울에 붙인 내 모습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본인 모습을 사랑하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선택이 나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통 그 나이 대 친구들보다 훨씬 더 성장할 거예요. 이건 내가 진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담합니다. 아무튼 오늘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 민석군하고 또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